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019년 중국에서 가을 학기 개학의 즈음에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CCTV가 제작한 개학 제1과입니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할 때 목숨 걸고 투쟁한 공산혁명 노인 세대들이 오성홍기를 신앙처럼 여겼다는 이야기를 주입합니다. 오성홍기는 영원히 퇴색하지 않는 신앙이다. 학생들은 당과 국가를 사랑하고 위대한 목표를 세워 중화민족의 굴기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세뇌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MC는 CCTV의 간판 앵커인 동칭입니다. 빼어난 미모에 실력도 갖춰 양스이제, 즉 CCTV 최고 누님이란 별칭으로 불립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소학생 대상 애국 프로그램을 진행한 동칭은 당시 중화권의 양식 있는 인사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미국 원정 출산을 한 바 있는 그녀가 어린이들에게 애국 사상을 주입했다는 이중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동칭은 전 공안부장 멍젠주와 공안부부장 순리준의 공동정부라는 사실도 중화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보통 중국 관영 CCTV의 여성 MC들은 중국 정가의 고위 실력자들과 은밀한 관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칭은 2월 7일부터 CCTV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19일 동칭의 연인으로 알려진 공안부 부부장 순리준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중화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순리준은 부부장이긴 하지만 공안부에서는 실권을 휘둘렀습니다. 파룬궁을 탄압하는 610 판공실 부주임이자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관장하는 강아오타이 판공실 주임이며 상하이시 외사 판공실 부주임입니다. 일찍이 코즈웨이 베이 서점 관계자 납치 사건과 홍콩의 민주파 변호사를 체포한 709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쪼용캉, 멍젠주를 잇는 장저민파 공안 라인의 거두입니다. 현재 멍젠주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콩 애플 데일리에 따르면 순리준 체포에는 공안부가 아닌 중앙경위국이 동원됐으며 기사와 비서를 포함해 그의 수와 100명이 연행됐습니다. 순리준 체포는 인터폴 총재 멍홍웨이 실종 사건은 물론이고 보실라의 낙마, 구어보숑, 쉬차이허우 같은 장저민파 군부 실권자 숙청 이상의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순리준이 체포된 직후 그의 직속 상사인 공안부장 짜오커즈는 공안부 당위원회를 열고 순리준이 오랫동안 정치 기율을 무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순리준의 죄명은 불지경외입니다. 죄명이 아주 특이합니다. 경외심을 갖지 않고 망령되게 제멋대로 행동해왔으며 양복의미, 즉 면정복배의 두 얼굴을 가졌다고 관영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반, 펑반, 즉 시진핑 판공실과 퍼스트 레이디 펑리유엔 판공실을 넘나들며 지휘계통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행동해와 시진핑의 노염을 샀다고도 합니다. 순리준 낙마와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일찍이 국가안전부 기율이석이 류엔핑과 뉴욕에서 권구예와 만나 폭로 행위를 그만두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권구에게 대화 내용을 녹음당해 전 세계 망신살이 뻗쳤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와 해외 관련 첩보 내용을 워낙 많이 장악하고 있어 만약 권력투쟁 과정에서 그가 시진핑 반대편에 붙게 되면 정권 자체가 전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순리준이 체포된 다음 날인 4월 20일 사법부장 후종화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후종화 역시 장저민파로 일찍이 쪼용캉의 신복이었습니다. 장저민파가 줄줄이 숙청당한 이후 후종화는 시진핑 편에 붙었습니다. 후진타오의 측근으로 역시 시진핑 정권 들어 숙청당한 링치화의 아들이 호화 스포츠카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시진핑에게 동양보고를 한 사람이 후종화였습니다. 후종화의 직무 정지 역시 근본이 장저민파라 잠재적 위험 제거 목적입니다. 미 공화당 상원 의원 마샤 블랙번과 마샤 맥셀리는
Stop China Originate Viral Infectious Disease Act를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인이 중공을 미국 법정에 기소하는 게 골자입니다. 블랙번은 중공이 미국민에게 엄청난 경제 손실을 안겼으며 우한 폐렴으로 2,200만 명이 실직했고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 이상이 사망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국토안전위원회도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WHO와 테드로스에게 4월 27일 전까지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메일이 저장된 디스크와 문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WHO가 중국의 뇌물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Center for National Interest의 디렉터이며 내셔널 인터레스트 편집자인 해리 카지아니스도 중공 응징책을 내놨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한반도 전문가로 트럼프가 확실한 비핵화 언질이 없는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21세기의 가장 사악한 제국이며 진작에 소련과 함께 해체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제국, Evil Empire란 단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우한 폐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5단계 응징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미 카터 행정부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세계적 규모의 사륙을 저지른 정권에 오히려 보답하는 셈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이 올림픽 정신을 내세워 그들의 행위를 세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대에 맞춰 외교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의 깡패 같은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타이완과 강력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레니게이트 프로빈스, 반란을 일으킨 성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타이완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차이잉원을 백악관에 초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낡아빠진 외교 굴레에 속박되면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민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구매해 그들을 날로 강성하게 해왔던 지금까지의 추세를 뒤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민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벗어나 미국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중국과 대화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가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자국민들을 오웰리안 소셜 크레딧 시스템으로 감시하며 종교를 탄압하는 중국을 좌시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을 비추는 등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한 폐렴 은폐와 전파에 따른 경제적 배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도 자국민이 광동성에서 체포되고 여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는 것을 보고는 분개해 오군 광동성 자유무역지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곳곳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며 중국의 횡포와 오만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내후외환입니다. 식량난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과 연결되는 지금까지의 전자지불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국가 발행의 디지털 화폐로 통화 팽창으로 인한 재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기존의 화폐가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회생 불가의 상태에 빠졌고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롱장성 치치하얼입니다. 4월 21일 상황입니다. 한 주민은 37년 만에 보는 대설이라고 경악합니다. 세워놓은 자동차들이 폭설에 파묻혔습니다. 사람 허리까지 잠길 정도의 눈에 통행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눈에 덮였습니다. 길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내린 눈에 집에 문을 여는 것도 어렵습니다.
집 앞에 임시로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만드는 것도 큰 일입니다. 기껏 자란 농작물은 얼어붙어 손으로 만지자 부러집니다. 큰 도로에는 차가 고립돼 오도 가도 못합니다. 치치하울과 하얼빈, 자무스 등 동북지방 곳곳에는 4월 20일과 21일 북풍 한설이 몰아쳤습니다. 동북지방에 폭설이 내리기 전 산동과 허베이 곳곳에도 큰 눈이 내려 과실과 꽃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통 청명단설, 고구단상이라고 해서 청명이면 눈이 그치고 고구에는 서리가 그치하는 게 정상입니다. 두 절기는 모두 지났습니다. 동북지방과 산동 허베이는 쌀과 소맥이 생산되는 중국의 양식 창고입니다. 2020년 전에 없는 극심한 식량난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